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예, 생방송 이시와의 안녕하세요. 저는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멘토님은 겨울 좋아하세요? 겨울이요? 제가 보시다시피 좀 몸에 좀 살이 없다 보니까 네. 추운 것보다는 저는 여름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딱 봐도 날씬하셔서 추운 것 조금 싫어하게 보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요, 또 이런 추위를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또 바로 스키 마니아들이 또 이렇게 추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주에 저 스키장이 또 일제히 개장한다고 합니다. 보통 11월 초중순에 개장을 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이상고온 현상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따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늦게 개장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긴 그렇네요. 늦게 개장한 만큼 조금 더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이 스키 같은 경우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요일이죠. 오늘 한 주의 중간이라 조금 지칠 수 있는데요. 예. 우리 시장도 이틀 연속 달려와서 그런지 조금 지쳐 보이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 시간부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간부로 마이너스 5.58포인트 하락한 2010.71포인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을 지금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0.05포인트 하락한 687.81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각 시장별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네. 자, 현 시간부로 코스피 개인 214억 원의 순매수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요. 기관 쪽 243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도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951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 127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 마이너스 102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와는 다른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현 시간부로 30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동시간대에 같이 열리고 있는 중국 상해 쪽을 넘어가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 시간부로 상해 종합주가지수 마이너스 8.44포인트 하락한 3,607.68포인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움직임 같은 경우 큰 움직임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지수 흐름 그리고 수급 동향까지 면밀하게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 Y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하신 점 있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멘토님 시청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뭐 증시에 좀 도움이 되시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퀴즈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전문가의 명칭은입니다. 자, 바로 보기 좀 나가도록 할게요. 네. 1번 멘토, 2번 셰프, 3번 박사였습니다. 네, 한번 소리내어서 말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영동 멘토, 최영동 셰프, 최영동 박사까지. 자, 이렇게 어느 것이 맞을지 조금 더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자,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코너입니다. 최영동 멘토의 히든 종목 소개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요? 예, 일단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 Y에서 관심 종목으로 좀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많이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종목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많이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에게 좀 좋은 기억을 줬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5,000원대 초반대에서 좀 매수 추천을 좀 드리면서 상당 부분 수익을 좀 줬던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상승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좀 횡보되는 구간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횡보되는 주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타입인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화면상에 좀 보여주고 있는 바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소 조금 좀 쉬어가는 구간들을 내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스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바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반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바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을 좀 뽑아봤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저와 같이 공부를 좀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은 11시 반부터 2시까지 무방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경제TV의 전체적인 무방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무방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셔서 참여를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종목도 좋지만요. 봤던 종목을 다시 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종목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증시와이가 끝내고 진행되는 이 최영돈 멘트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갑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많이 본 종목 Y 오늘 장에서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인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총 1,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공시. 자, 드디어 움직이나 싶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시킨 종목이기도 한데요.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반응이 좀 뜨겁지 않을까 싶은데 게시글 좀 볼까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네. 게시글이 한 1,200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기록 갱신을 계속 해주고 있지 않나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서서 이제 국민주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게시판에도 똑같은 글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국민주식 이제는 국민을 위해 올라갑시다. 네.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드디어 외인 매수세 들어오네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이래놓고 또 급락 나오는 건 아닌지 네. 걱정하는 또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들었다 놨다 얼른 올라타야 하나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외국인 기관의 물량 뺏기 끝난 건가요? 공매도랑 신용잔고 리스크는 없나요? 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만 속 썩였으면 좋겠다라는 좀 희망이 섞인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죠. 이제는 그만 속 썩이고 반등이 나올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런데 또 워낙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던 종목인지라 좀 바닥이라고 보더라도 갈지 안 갈지 좀 확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어제쯤에는 사실은 IT 종목군들, 그러니까 쉽게 네. 말씀해서 시장이 어제도 좀 사실은 좀 되게 주춤했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후장 들어서 뭐 기관 쪽에 대한 연기금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확 나오면서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에 대한 급등세를 좀 만들어내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기관 쪽의 물량이 좀 들어오긴 있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과연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대 이상의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면서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약세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수출주라는 개념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IT 종목군들에서 강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1차원적으로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앞서서 앵커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1,800원의 회사채 발행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장치산업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요번에 저금리를 통해 가지고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향후 SK 하이닉스가 그동안에는 중국 시장과의 또는 이제 중국 경쟁 기업들 간에 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충돌이 일어나면서 시장에서 좀 진행이 되지 못했다라는 점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서 나가고자 하는 선제적인 이제 투자 관련해 가지고 시설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화답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계절적인 요인들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매크로한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이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를 갑작스럽게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방향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 SK 하이닉스를 사실은 저희가 증시와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좀 드렸고 그쵸. 상담을 좀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해드렸던 얘기들이 3만원대 초반대에서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분명히 잡힐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상단 쪽에서 진행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강하게 좀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60일선 중장기 이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급선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60일선 자체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올해 연말보다는 내년 초에 중국 경쟁과의, 그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 관계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기술력을 좀 보여줘야지만 시장에서 화답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지금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롱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약간은 좀 짧은 매매 패턴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시장에 대해서 좀 팁을 하나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1,800원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과연 SK그룹이 왜 회사채를 발행을 할까라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을 시켜버리게 되면 회사채 금리도 분명히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마지막으로 정말 저금리를 통해 가지고 운영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의 1,800원의 회사채 발행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시장의 전체적인 바운더리로 봤을 때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그러한 이제 뉴스거리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33,000원과 32,000원대에 대한 단기적인 수익 실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강하게 33,000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60일선에 대한 돌파 여부를 한 번쯤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3만원대 초반 바닥은 잡았다고 봐주셨습니다. 내년 초에 일단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 Y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 작용. 한국전자인증은 삼성페이의 최대 수혜주이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대감 받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게시일 분위기도 좀 괜찮은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게시가 상당히 조금 우호적으로 네. 좀 나오고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페이 대장주 한국전자인증 출발이라는 게시가 올라왔고요. 고작 1만원에서 마켓 주식이 아니다라는 게시가 올라왔습니다. 자, 타이키 수혜, 삼성페이 수혜라는 정말 뭐 구호 같은 게시가 올려주셨어요. 예, 저항이 심한 듯 향후 흐름 궁금합니다라는 게시를 올려주셨고요. 네. 심장이 두근두근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게시까지 올라왔네요. 예. 그리고 1만원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네요. 라는 글도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1만원 안착. 지금도 좀 근처에 있죠. 얼마 예, 남지 그렇습니다. 않았는데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 일단 지난 9월에 삼성페이 수혜주로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또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 기대감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 일단은 뭐 드디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쵸. 물론 이제 물 건너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제 국내 산업 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뭐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연말 좀 들어오게 되면은 소비와 관련해 가지고 소비 네. 관련 종목군들이 뭐 이렇게 빠르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최근의 시장 트렌드가 뭐 앵커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안에는 오프라인 결제가 좀 많았다고 하게 그쵸. 되면 앵커님도 또 젊은 또 그쵸. 여성분이시니까 온라인 결제 많이 하죠.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국전자 인증에 대한 결제 건수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그러네요.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이제 최근에 LG전자에 대한 급등 흐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LG도 마찬가지로 페이라는 서비스를 좀 진행했다라는 부분인데 네. 그만큼 페이 서비스가 저변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저변을 넓히는 과정에서 한국전자 인증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뭔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전자 인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차트를 상당히 조금 예쁘게 좀 만들어 놓지 않나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한국정보 인증뿐만 아니고 한국전자 인증뿐만 아니고 한국정보 인증이라는 종목군들도 거의 유사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1차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9월 달에 상승 이후에 일단은 다시 한번 좀 눌렸고요. 눌리는 과정에서 60일선을 그렇게 크게 하향 이탈하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뭐 업황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가격 조정에 나오는 구간들이 좀 많지 않았나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5일선과 20일선의 이격도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패턴들을 만들어내주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연말 기점으로 해서는 단기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 게시글에 올려주시는 뭐 많은 이제 네티즌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10,000원이라는 가격대에 대해서 되게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쵸. 편이세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심리 개념이 이제 거의 보시게 되면 땡땡땡땡으로 끝나는 자리에서 자릿수가 바뀌니까요.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부분들 10,000원 선을 좀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시장에서 관심을 다시 한번 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되면은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차트 흐름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직전 고점 자체는 1,500원에서 1,600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그 자리를 좀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할 수 있는 14,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증시 Y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자리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10,000원대를 과연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어떠한 연속성을 가지고 돌파를 하는지에 대해서 꼭 관찰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좀 매매를 해본다라고 하게 네. 되면은 저는 지금서부터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말 소비 시즌에 온라인 결제가 늘어나면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 한국전자인증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 Y 이번에는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최근 KFX 투자금 회수 방안 난항에 따른 약세. 한국항공우주는요, 이 종목 최근 다시금 좀 잘 움직이나 싶더니 예. 오늘 다시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게시글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국항공우주가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상담을 좀 드렸었죠. 네. 예,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좀 좋게 좀 평가를 내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예측이라는 부분들이 그만큼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대응이라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게시글도 이러한 의미가 좀 담겨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가다가 이게 무슨 변인가요? 라는 게시가 네. 올라왔고요. 에어버스랑 계약도 하고 좋은데 KFX 사업이 문제네요. 라는 게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기사 몇 줄에 1일 피하지 말아요. 라는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네.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자, 기회인가 악몽의 시작인가? 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곡소리 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예. 바람이 적힌 글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다행인 건요, 일단은 시작할 때는 8%대 개파라 출발을 네. 했는데,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줄여가고 예, 있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만큼 자, 네. 뭐 일단은 뭐 시장에서 한국항공우주가 가지고 있는 뭐 기술력이라든지 그쵸. 또는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악재 요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KFX가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기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이제 물량 자체 그리고 들어가는 자금의 양 자체도 상당히 좀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회수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뭔데 앞서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종목 Y에서 설명을 좀 드렸을 때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드렸냐면 일단은 인도네시아와의 이제 기술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광고를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뭐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쪽에서 여러 가지 뭐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이 좀 불거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에 좀 일시적으로 좀 충격파가 좀 진행이 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좀 확답을 좀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한국항공우주는 계속적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KFX 산업은 뭐 지금 진행시키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완전히 다 백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로 가든지 간에 어찌됐든 간에 KFX 사업을 또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또는 이제 보완책들을 내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국항공우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뭐 해외 유수의 항공사와의 협약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수출 물량들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정 수준의 정책적인 부분들과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의 상충 구간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오늘자의 저가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양봉을 만들어내주고는 있지만 일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평상에서의 강한 돌파가 진행되고요. 오늘자의 상승 부분들, 그리고 오늘자의 양봉 부분들, 그리고 내일자의 양봉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이제 투자가 확실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구간 자체는 9만 원대와 8만 원대 박스권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내일 마저 빠져버린다고 하게 되면 오늘자의 양봉을 만들어내줬던 단기적인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내보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자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내일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현저하게 좀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매매 패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에 대한 매매가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나오는 뭐 이슈 또는 갑작스럽게 나오는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궁금증을 풀어드려야겠죠. 시청자 Y로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5062님이요. 예. 미국의 자동차 업계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 변동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일단 자동차주를 보유하고 계신 중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 그대로 미국의 3대 자동차 기업, 예. GM과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까지 예, 이 맞습니다. 빅3가 10년 만에 임금 인상을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예.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임금 인상이 이 금융위기 여파에서 이제 자동차 업계가 벗어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자동차주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주까지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앵커님도 이제 근로자시죠? 그렇죠. 그렇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임금 인상하면 근로자 입장에선 좋죠. 좋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민간 경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임금 자체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근로자들에 대한 소비력도 증가가 그쵸.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물론 이제 자동차를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생필품에 대한 생필품을 더 많이 사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그리고 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뭐 주택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경제 패턴 자체가 경제 사이클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우호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자동차 관련된 업종에서 뭐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CEO 쪽에서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다각화된 조금 더 매크로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결정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현재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종목군들이 다소 좀 눌리는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인해서 이러한 이제 사소한 뉴스들에도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경제 사이클 자체가 순환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단기적인 나쁨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경제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긍정적인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꼭 이뿐만 아니고 향후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임금 자체가 올라가면 그만큼 실질적인 소비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단편적인 부분들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3012님이요. 예. 항공주가 언제쯤 다시 오를까요?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또 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신규 상장한 제주항공까지 제주항공까지요. 요즘 흐름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언제쯤 오를까요? 언제쯤 올 것 같아요? 올라가야 될 예, 텐데. 자, 일단은 어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터키 그쵸. 영공에서 또 맞아요. 이제 러시아 군용기를, 전투기가 또 이제 격추가 되는 좀 안타까운 또 사고가 좀 발생이 됐는데요. 뭐 그런 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뭐 항공 관련된 이제 영역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네.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러 때도 안 좋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 부분 좀 이렇게 대변수 자체는 조금은 좀 이렇게 안개 속에 좀 갇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뭐 좀 클리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항공주 같은 경우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뭐 유류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좀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호전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대 대한항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주항공 마이너스 1.68%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0.89%의 약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일정 수준의 약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잘 나오다가 이러한 뉴스들이 나왔을 때 급락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지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종목군들이 가지고 있는 대외 여건에 대한 대외 변수에 대한 좀
내성은 좀 생기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역사적인 쌍바닥을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반경 시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또 엔화 부채가 상당히 좀 많은 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고요.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재무제표 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권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수익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턴이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감히 예측해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까지는 내려온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은 좀 지금서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받아볼게요. 1979님이요. 이 제약주 조금 더 들고 가도 되나요?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다시금 제약바이오가 많이 기대를 받고 있잖아요. 차기 맞습니다. 주도주가 아닐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라고 해도 종목별로 조금 다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다만 일단 제약주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좀 기대감이 모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을 바라보실 때 있어서 뭐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향후 모멘텀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주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업종 자체를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마불사라고 봅니다. 한미약품 자체가 오늘 시장에 좀 밀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는 2%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한미약품이 죽지 않는 이상, 한미약품이 차익성 물량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조금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미약품과 거의 유사한 또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코롱생명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자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9%대 강세금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사업적인 유사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시장은 뭐 계속적으로 좀 매매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좀 추천을 드렸던 LG생명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눌리는 거 없이 5일선을 타고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미약품이 차익성 물량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유사한 또는 기술 수출력, 마일스톤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내년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신약과 관련된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여기서는 뭐 제약바이오 업종이 전체 다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한미약품이 왜 지금과 같은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내주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미약품과 거의 유사한 신약과 관련된 개발들 또는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포지션 자체를 늘려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속 시원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늘 아쉬운데요.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한 답변을 해드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저희 시간이 짧은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미처 해결 못하신 문제는요.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최영동 멘토의 무료 방송에서 마저 해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을 좀 공개를 해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앵커님께서 저를 어떤 명칭으로 부르시는지 그쵸? 잘 들으셨으면 이 퀴즈의 정답을 쉽게 맞추셨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멘토였습니다. 네, 멘토의 뜻이요. 바로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라고 합니다. 이 오디세우스에 나오는 충실한 조언자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최영동 멘토 그리고 모든 서울경제TV 멘토들에게 조금 더 현명한 조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최영동 멘토님 오늘의 관심 종목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저희한테는 참 우리 이제 증시와의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억들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정 수준의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박스권을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들은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쉬어가는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좋은 기억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 다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